이제는 거래가 꽉 막힙니다. 중년이 빠지는 매물 선택 실수. 오프닝 후킹. 지난주 토요일 60대 초반의 한 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은퇴금으로 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팀도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가격을 2번이나 내렸어요.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집이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중개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는 원래 안 팔리는 유형이에요. 사실 매물로 받을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거래조차 안 되는 집이었다니. 팔 수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집.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함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 때는 좋아 보였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집.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실수, 층수만 보고 샀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에서 23층을 샀습니다. 높은 층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입주하고 처음 몇 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경치를 보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는 1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속만 탔습니다. 택배를 받으러 내려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고소공포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60이 넘어가니 높은 곳이 무서워졌습니다. 베란다에 나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방문객들은 모두 층수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높아요. 나이 들면 불편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떡해요? 고층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던데요? 젊은 부부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살기에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놀이터 오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춰서 겨우 벌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고층은 특정 사람들한테만 인기가 있어요. 대부분은 중층을 선호하죠. 7층에서 15층 사이가 가장 잘 팔려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장에서 선호하는 층수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실수, 특이한 구조에 끌렸습니다. 한 분은 복층 구조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내부에 계단이 있고 2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특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감탄했습니다. 2층 침실이 프라이빗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엄청났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연료율이 떨어졌습니다. 여름에는 2층이 너무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2배로 힘들었습니다. 계단 청소가 특히 번거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년 후 건강 문제로 팔기로 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복층은 불편해요. 나이 들면 못 살아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던데요? 특이한 구조는 나중에 팔기 어렵잖아요. 젊은 여자들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단에서 다칠까봐 걱정했습니다. 노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특이함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조언했습니다. 아파트는 평범한 게 가장 좋아요. 특이한 구조, 독특한 설계는 사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팔 때도 어려워요. 세 번째 실수, 끝세대라서 골랐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끝세대를 샀습니다. 3면 채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옆집 소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넓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밝고 쾌적했습니다. 한쪽 벽면에서 오는 생활 소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만족하며 몇 년을 살았는데 여름이 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쪽 벽면에 오후 한나절 강한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집안이 찜통처럼 더워졌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북쪽 벽면이 문제였습니다. 외벽이라 열이 빠져나갔습니다. 난방비가 다른 집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습니다. 벽이 차가워서 결로가 생겼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빗물이 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외벽 방수가 약해진 것 같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끝세대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고 들었어요. 누수 문제도 있다던데요? 실제로 그런 문제를 겪었기에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잃었습니다. 숨기자니 양심이 걸렸습니다. 몇 달을 끌다가 결국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세대는 선호도가 낮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죠. 중개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작은 평수가 저렴해 보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분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5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부부 둘만 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짐을 다 들여놓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가끔 놀러 왔는데 재울 방이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 기구를 들여놓으니 공간이 더 부족했습니다. 휠체어를 쓰게 되었는데 좁은 복도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작아요. 신혼부부도 요즘 이런 평수는 안 봐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팔 때 힘들다면서요. 젊은 여자들은 전세로라도 넓은 집을 선호했습니다. 노년층은 작은 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형 평수는 시장이 좁아요. 특히 노후단지의 소형은 더 어려워요. 사려는 사람이 제한적이죠. 저렴하다고 산 집이 오히려 가장 팔기 어려운 집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단지 규모가 작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한 분은 소규모 단지 아파트를 샀습니다. 50세대 정도의 작은 단지였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알 것 같아 정감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주차도 여유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도 한 명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니 한 세대당 부담이 컸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와 공용시설 유지비를 나눠내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경로당도 작았습니다. 주민 모임 공간도 없었습니다. 운동시설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소규모 단지는 담보 인정을 잘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팔려고 내놓았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형 단지는 유동성이 떨어져요.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겠어요. 관리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매물이 나와도 몇 채 안 되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도 불명확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단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해요. 너무 작으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가 어려워요. 최소 100세대는 넘어야 안전해요. 여섯 번째 실수. 저층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은 1층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이가 드니 엘리베이터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작은 정원도 딸려 있었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편리했습니다. 외출이 쉬웠습니다. 무거운 짐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겼습니다. 습기가 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벽지가 뜰쪘습니다. 옷가난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햇볕이 잘 안 들었습니다. 앞동이 가렸습니다. 낮에도 어두워서 전등을 켜놔야 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끄러웠습니다. 보안도 불안했습니다. 창문이 낮아서 누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침입 유료도 있었습니다. 항상 커튼을 쳐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더 이상 1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층은 습해서 싫어요. 햇빛이 안 들어서 답답할 것 같아요. 소음이 심하다던데요. 보안이 불안해요. 가격을 많이 내려야 했습니다. 1층은 같은 평수의 다른 층보다 훨씬 싸게 팔렸습니다. 1층은 특정 사람들만 찾아요. 거동이